그럼 지금은 왜 버블이 아니냐?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가가 올랐는데요. 버블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른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은데 막 주가가 올라요. 이런 버블인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좋고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약에 130불을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90불 때 힘들었는데 팔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AI 거품, 뭐 거품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버블, 그럼 네. 이제 터지는 거니까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눗방울이 이제 터지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뻥 터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여서 맥주 위에 있는 이 거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거품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시원하게 뭐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버블은 그냥 펑 터지는 거라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 버블이냐 AI 버블이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버블이 올 거냐? 당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얘기하면 버블이 지금은 아니고 버블이 온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버블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그럼 지금은 왜 버블이 아니냐?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 버블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 버블이냐는 거죠. 버블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른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은데 막 주가가 올라요. 이런 버블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혀 버블이 아니고요. 앞으로 버블이 올 것 같냐? 저는 버블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많이 좋아졌지만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 130불 정도 갔다가 좀 조정을 한동안 많이 받았고 8월 달에 한 90불 정도까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엔비디아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만약에 신고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요? 음. 원래 이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 아닌가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같은 성장주는 그런 전략보다는 반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시 리버모버의 투자 전략이긴 한데요. 이게 신고가를 쓰기 시작할 때 다시 사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이게 90불까지 하락할지 50불까지 하락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이번에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물론 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번에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더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할 때 아쉽지만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안 좋은 점이 이런 거죠. 내가 90불 때 샀으면은 내가 지금 얼마를 몬 거야? 근데 130불이면은 너무 비싸게 사는 건데, 비싸게 산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하락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장주는요, 이렇게 신고가 갈 때 사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사지 않고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많이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른 그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좋고 정말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지금은 버블이 아니고요, 이제 버블이 올 것 같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대장주가 누가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뭐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야 그 올라가면 사는 게 어딨어. 아니요,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조금만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팔면.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약에 130불을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할 거야. 아, 내가 90불 때 힘들었는데 팔아야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저는 이제 가격 전망 같은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운데 네. 이 AI 버블이 진짜로 버블이 돼서 꺼질 때까지는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버블은 기관 투자자가 만들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부장님한테 사인 받고 그리고 나서 살지 말지 결정해서 사기 때문에 버블은 기관 투자자가 만들지 않는다. 그럼 누가 만들까요? 개인 투자자인가요? 개인 투자자가 만들죠. 버블은 반드시 개인 투자자가 만들게 돼 있고요. 버블을 만드는 개인은 비이성적인 투자자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을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이 비이성적으로 돼야 버블이 나오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랑 이번에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닷컴 버블이랑 지금은 아직 이제 우리 AI 버블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니까요.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할 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 됩니다. 그냥 닷컴 들어가면 그냥 삽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닷컴 들어가면 사요. 예, 왜냐면 주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이제 버블인 거죠. 그럼 AI 버블이 된다라는 얘기는 AI 붙으면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챗GPT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챗GPT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 이런 분이 있나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AI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가. 정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와 저거구나 저거 알겠다 이럴 때인 거죠. 닷컴 버블의 주가가 막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인터넷 망이 깔리는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고 네.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인프라 공사하고 있는 걸 어디 보여? 일반인이 무슨 엔비디아 칩 본 적도 없고 엔비디아 얘기 들어봤지만 엔비디아 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깔릴 때는 버블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언제 버블이 오냐면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딱 켜놨는데 인터넷에 딱 연결을 딱 했더니 와 내가 맨날 MBC 뉴스 9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만 봤던 거를 딱 클릭하니까 뭐 사진이 한 칸 한 칸씩 나오긴 하는데 뭐가 나와요. 보여. 와 이게 인터넷이야?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전화도 인터넷으로 바뀌어? 막 이러면서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들이 아 그러면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미래야.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고 IPO를 해도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AI 버블이 어떻게 해서 터질까를 생각해 보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버블이 온다라는 걸 뭐 어떤 지표나 내용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비이성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버블이라는 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예. 할머니가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를 사야 된대. 그냥 이거 사야 된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에 AI 기능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AI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 기능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쓰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죠. 와, 나 저거 사야 되는데 쓰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사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러면 이제 버블이 오겠죠. 인간 지표를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IPO인데요. IPO라는 거는 기업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픈 AI도 비상장 회사고 수많은 AI 회사들이 지금 비상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IPO를 하겠죠. 근데 IPO를 할 때 사람들이 IPO 할 때 더 열광을 하는 겁니다. AI 때문에 AI 들어가 있는 회사면 그냥 IPO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요. 이게 이제 가끔 버블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이런 애들도
그 당시 IPO한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IPO가 되면 그 회사들이 또 거품을 만들고 버블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회사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고 구글 같은 회사가 되고 그런 회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되는지 알고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AI가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회사가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 될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선택이 뭐냐? 그러면 나스닥 선택인 거죠.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 놓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구글이 들어가요. 그리고 새로운 아마존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페이스북이 들어옵니다. 그냥 구글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어섰고요.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그냥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태계가 지금 미국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다가 그냥 투자해 놓고 계속 이제 AI 버블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일반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인데 AI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좋아질 그럴 주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빅테크가 지금 최근까지 줄을 서서 받아가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게 엔비디아의 뭐 HBM, 그 H100, 블랙웰 뭐 이런 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인 거죠.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받으려고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빨리 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아이 거기 줄 서라니까요. 나 웃돈을 줄 테니까 좀 주면 안 되냐? 아이 뭐 알았어. 그러면 뭐 얼마나 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웃돈을 받으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빅테크 회사가 지금 어디 가서 줄을 서 있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회사도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근데 한 3시간 기다리는 게 요새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네. 근데 빅테크가 지금 이제 줄 서기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자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유틸리티 회사인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컨스탈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제인지 주가가 6% 정도 빠졌어요.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올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원자력 만드는 회사예요. 원자력 회사예요. 쓰리마일 섬이라는 곳에서 원전 사고가 나는데 그게 1979년이었고요. 그게 이제 세계 3대 원전 사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인데 그 옆에서 얼마 전까지 운용하다가 멈춰놨던 그 원전을 다시 가동시켜줘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거 다시 가동시켜주면은 2029년까지는 내가 군소리 안 하고 내가 쓸 테니까 다시 가동시켜줘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한 20% 올랐거든요. 그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빅테크가 왜 거기 가가지고 지금 막 문 닫았던 저기 원전을 다시 가동시켜라고 할 정도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하게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기가 부족한데 왜 전기가 부족할까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구하러 다닌다. 그러면 전기를 파는 유틸리티 회사가 갑자기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틸리티 산업은 그냥 우리나라 한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꾸준히 들어가는 그런 좋은 회사다. 뭐 그냥 그래 뭐 이런 정도 회사인데 지금 갑자기 이 회사들이 성장 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만약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그랬을 텐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대. 경기 침체 아니래. 그래서 금리가 올라. 그러니까 얘가 빠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성장주로 가야지.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로 가야지. 그럼 여기는 경기랑 상관없는 데니까 너는 빠져. 그때 사야죠. 왜냐하면 얘는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유틸리티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성장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유틸리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게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대표 ETF가 있어요. 미국 유틸리티 ETF 하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리티 전기가 필요한데 이유가 데이터 센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데이터 센터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21세기 유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이제 21세기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유가 나오는 곳을 이제 유정이라고 하고 그 원유가 나오는 곳이 경제가 좋겠죠. 기름이 그냥 나오면은 돈 받고 사가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21세기 원유는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는 21세기의 유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엔비디아의 CEO랑 이렇게 가가지고 백악관에 갔어요. 백악관에 가서 얘기했던 주제가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유정이라니까요. 그리고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병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짓느냐는 지금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샘 알트만이 백악관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짓지 말고 아예 엄청 크게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5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픈 AI 서비스를 더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기가와트 그러면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대략 한 0.1기가와트 정도 돼요. 와. 그러면 50배인 거죠. 50배 정도의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요. 정부 뭐 하고 있는 거세요? 빨리 돈 좀 대주든가 보조금도 주든가 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데이터 센터 안 지면 좀 중국한테 뺏겨. 빨리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샘 알트만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펀딩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랙락이 손을 잡고 뭐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내가 어디다 투자해 줄까? 이거는 돈이 되는 거라서 그냥 투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려는 돈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거 뭔가를 해결해야 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애들을 그냥 돈으로 쳐발라줘요. 그래서 떼돈을 벌게 해줘요. 그리고 그 떼돈을 번 애들이 스스로 내가 이게 돈이 되니까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리고 옆에다 전기하는 애들도 돈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혈안이 돼가지고 그 작업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첫째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랠리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과거에는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다시 이제 플랫폼이 된다라는 그런 꿈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AI 시대로 가는데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병목이 어디냐라고 보면 데이터 센터고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전기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매크로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매크로가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뭐 금리가 올라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빠진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엄청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올해부터 시작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이나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